이른바 동학개미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최근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시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공모펀드 시장은 여전히 차갑게 얼어붙었는데요. 머니투데이 방송은 공모펀드가 외면받고 있는 이유와 또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해결 과제를 짚어보는 세 차례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를 조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년간 사모펀드 시장의 규모가 2배 넘게 성장할 동안 공모펀드는 고작 16%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최근 1년 동안 공모펀드의 수탁고가 증가하긴 했지만 증가한 자금마저 단기 상품인 머니마켓 펀드에 쏠렸습니다. 최근 증시에 뛰어든 동학개미도 공모펀드 투자보다는 직접 투자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단기 투자 확대로 인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공모펀드는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우리 투자자들의 우리 국민들의 부를 증가시키고 또 나아가서 소비를 선순환시키는 중요한 축으로 국가 경제를 튼튼하게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수익률 부진과 그리고 또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투자 매력도가 낮다는 이유로 외면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한편 투자자 입장에서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공모펀드 시장이 살아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내 자산을 수시로 살피고 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그런 공부를 하기에 한계가 있는 분들한테는 가장 손쉽고 싸고 편안하고 안전한 그런 금융투자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펀드는 공모펀드답게 좀 이렇게 활성화되고 선택의 대안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수단이라고 봅니다. 공모펀드의 인기 회복을 위한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는 수익률 제고를 통한 신뢰 회복이 꼽힙니다. 여기에 더해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공모펀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촘촘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어쩌면 과한 비용을 유발한다든지 추가적인 수익 기회를 좀 갉아먹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찾아서 좀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그런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일각에선 저금리 시대의 국민의 보편적 자산 증대를 위해 장기투자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소득 정체 시기에 개인의 자산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공모펀드를 통한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이라는 일종의 넛지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영근입니다. 공모펀드의 현주소와 해결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입니다. 시장에서는 자산운용사의 펀드 직접 판매를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으로 꼽고 있는데요. 공모펀드의 투자 매력을 높이려면 경쟁을 통해 수수료를 낮추고 투자자와의 접점을 늘려야 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금융당국 역시 공모펀드 직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획보도 박소영 기자입니다. 수년째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 공모펀드 시장.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가 불러온 펀드 전반의 불신, 직접 투자 열풍 등이 맞물려 공모펀드 소외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공모펀드의 이 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특히 운용사가 판매사를 거치지 않고 투자자에게 직접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모펀드를 직접 판매하는 운용사는 삼성자산운용과 메리츠자산운용,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등 3곳. 특히 모바일 플랫폼 R2를 통해 펀드 직판에 나선 삼성자산운용은 누적 투자금 41억 원을 넘어서는 등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직판의 현실적 한계 때문에 찻잔 속 태풍이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최근 비대면 흐름을 타고 그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운용사가 직판을 하면 투자자 수익 확대는 물론 불안전 판매 위험도 낮출 수 있어 공모펀드 신뢰 회복을 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펀드 제조사로부터 개인 고객이 직접 투자함으로써 유통 단계를 줄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통해서 보수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용이 낮아지는 만큼 투자자의 수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최근 카카오페이 증권 등 모바일 간편 투자의 확산으로 비대면 투자가 뜨고 있는 가운데 직판이 공모펀드의 침체기를 깨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소영입니다. 이 공모펀드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레벨업 세 번째 기획입니다. 최근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동학개미가 오는 2023년부터는 우리 증시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앞으로 주식과 펀드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서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자본시장의 성숙을 위해 장기 투자자, 특히 장기 투자 공모펀드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형근 기자입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과 펀드를 통한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주식과 펀드에서 5천만 원 넘게 수익이 발생하면 세율 20%를 적용받습니다.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투자자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해 장기 투자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단기 투자 성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내재 가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세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충분히 필요한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장기 투자 세제 혜택의 부재로 큰손 투자자가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해외 선진국 중에서는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소득세 22%를 부과하지만 1년 넘게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저율로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과 프랑스는 고액 장기 투자자가 누진세를 적용받는 역차별을 막기 위해 투자 기간에 관계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장기 투자 원금에 대해 소득 공제 혜택을 주거나 장기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한다면 공모펀드의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변액 보험의 경우에는 10년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한 10년 정도의 만약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그 어떤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면 투자자들의 어떤 실질 수익률을 크게 제고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세제 혜택을 통해 장기 투자 공모펀드가 활성화된다면 수익률 제고와 함께 자본시장 성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공모펀드 등 기관 투자가의 장기 투자 활성화로 자본시장 건전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영근입니다.